설악권 행정협의회가 16년 만에 재출범했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매년 국내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500명에 이르는 가운데 강원도 내에서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배달 오토바이의 위험 운전이 지목되는데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공무원 등 20여 명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속초시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속초시 선관위는 A 의원을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에서 중국 창사를 잇는 국제선 전세기가 운영됩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중국 청도항공이 양양과 중국 창사 간 전세기를 10차례 운항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속초시와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이 16년 만에 설악권 행정협의회를 다시 출범시켰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에 공동 대응해 상생 발전하자는 취지인데요. 뭉쳐야 살 수 있다는 건데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시장 군수와 이양수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상생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설악권 행정협의회를 다시 출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1년 설악권 4개 시군 통합 갈등으로 행정협의회가 중단된 지 무려 16년 만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설악권 4개 시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동반성장의 시너지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설악권 동반성장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바라고 저 또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시군 수장들은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까지 맺었습니다. 개별적으로 경쟁하면서 상호 성장을 유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같이 힘을 합쳤을 때 더 큰 결과를 낼 수 있다. 우리 함께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나갈 때 공존 공명할 수 있는 한적에 국한되지 않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풀어나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설악권 공동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열린 올해 1차 정기회의에서 지역별 관광명소 등을 손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설악권 지역 통합 관광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해고속도로 속초 고성구간 연장 조기 착공과 5세 케이블카 진입구간 44번국도 4차선 확장을 위해 공동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속초 고성 양양 지역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 연계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때그때 나올 수 있는 현안 문제를 한 시군에서만 하다 보면 역량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4개 시군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함께 풀어나갈 것이고요. 아마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설악권은 활력 넘치는 그런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계획 수립과 상하수도 설치, 시군 간 도로망 확충 등 민감한 현안은 지역 갈등 소지가 있다며 행정협의회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설악권 4개 시군이 다시 출범한 행정협의회를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 성장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속초시청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쯤 공무원 등 26여 명에게 8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데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대명건설을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12일 망상일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명건설은 망상 1지구 국제복합관광도시 개발을 담당할 민간사업 시행자로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데요. 강원경자청은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최고의 명품 관광지로 개발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양 국제공항에서 중국 창사를 잇는 국제선 전세기가 운영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중국 청도항공이 양양과 중국 창사 간 전세기를 10차례 운항한다고 밝혔는데요. 국제선 전세기를 통해 중국 단체 관광객 1,300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방문해 설악산과 동해안 해수욕장 등을 여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지역과 관련된 각종 민생 법안 발의와 함께 국비 확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먼저 원주시 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이 축산악취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요,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해 농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악취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축산농가 악취 민원이 4만 1천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로 악취 민원도 줄고 축산농가의 부담도 완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구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체계를 마련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외국인의 기본적인 인적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요구할 경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또 통일된 외국인 인적 정보 관리가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 지역에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삼척시 가곡 온천마을 허브정원과 웰리스 센터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25억 원 등 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허브정원 그리고 웰리스 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댐 주변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허 의원은 소양강 댐이 들어선 지 51년이 됐는데 여전히 댐 주변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고 지역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댐 건설에 따른 초과 수익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500여 명에 이릅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이륜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늘어난 배달 오토바이의 위험 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경찰은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등 난폭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경찰 사이카도 멈춰있는 정지 신호에 오토바이 한 대가 보란듯이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경찰이 곧바로 오토바이의 뒤를 쫓습니다. 다행히 다른 방향에서 차량이 오지 않았지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엄연한 신호 위반입니다. 뒷좌석에 일행을 태운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역시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법 행위입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사망은 매년 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이륜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만 1,700건 넘게 사고가 나 96명이 숨지고 2,230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배달앱 사용이 증가하고 배달 전문 업체까지 생겨나면서 이륜차를 운행하는 직업군이 늘어난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는 좌회전 신호 받아 가는데 그냥 막 들어와. 몇 번 그랬어요, 저도. 겁나. 그냥 막 끼어들고 그냥 신호 위반은 다반사죠, 그냥 사람들은. 그거 좀 어떻게 좀 단속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5월 배달 오토바이 2,700대의 운전 유형을 분석했는데 10대 중 4대가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이 가장 많았고 정지선 위반, 차로 위반, 진로 변경 위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법규를 동시에 안 지킨 오토바이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특히 정지선 위반이라든지 차로 변경, 차로 준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반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고 위험성이 크게 이제 저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확 다운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륜차 사고는 강원도 내에서도 인구가 많은 원주, 춘천, 강릉 등 도내 3개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원주가 가장 많습니다. 오토바이 관련 사고와 민원이 늘자 원주경찰서는 최근 지역 내 3개 배달 대행 업체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업주를 상대로 배달 동사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범법 행위에 대해선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배달업체 대표들은 종사자들에 대한 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저희 경찰에서는 교통법규 위반과 신호 위반 등 중요 사고 요인 행위에 대한 교통 위반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토바이는 외벽은 물론 안전띠, 에어백 등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사망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배달업계의 자정 노력, 그리고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천은 순식간에 위험지역으로 변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이나 휩쓸림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 같은 장마철, 하천 주변을 지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밀양시 단장면에 있는 단장천. 최근 계속된 비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지난 5일에는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5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일 적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갑자기 거세진 물살에 휩쓸린 겁니다. 도심 하천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창원 도심을 가로지르는 창원천. 평소 수심이 얕고 휴식 공간이 조성돼 주민들은 별다른 위험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평소 이곳은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곳이지만 비만 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하천 주변이 물바다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4년 전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범람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주택가 쪽으로도 이 하천 일이 있다 이미 꿀로 그래도 막 많이 올라와요. 집중호우가 내리면 신속하게 하천에서 벗어나는 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소방당국은 만약 고립 상황에 빠질 경우 무리한 탈출보다는 구조 요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집중호우 예보 발령 시 미리 대피 경로를 확인하고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시면 되며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위험에 처한 경우에 즉시 119에 신고하시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때마다 위험 지역으로 돌변하는 하천.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더불어 호우경보 시 안내방송과 출입로 차단 등 관계당국의 효율적인 밀착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원주시가 하루 300톤의 원주시 광역 상수도를 충주시에 공급합니다. 원주시와 충주시는 12일 원주 충주 도계 지역 원주 광역 상수도 공급 협약에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지리적으로 원주시와 인접한 충주시 소태면에 하루 300톤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오는 2028년까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천군이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일자리 안심공제는 노동자와 기업이 매월 각 15만 원을 납부하면 홍천군이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5년 만기 시 적립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 또는 홍천군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